깊고 어두운 밤,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이름,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그의 이름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창조주이자 동시에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 유령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2008년 그는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적인 백서를 세상에 던져놓았고 그 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누구일까요? 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과 추측들은 밤의 그림자처럼 깊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잊힌 고대 문서처럼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암호화폐 세계의 수수께끼를 넘어 우리 시대의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가면을 벗기려 애썼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죠. 마치 안개 낀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이 정체 찾기 게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림자는 과연 언제까지 우리 곁을 맴돌까요?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우리가 내뱉는 모든 추측들을 조용히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는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풀리게 될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충격적인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과 몇 달 전 2024년 10월 HBO에서 머니 일렉트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세상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인 피터 토드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주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나 세상을 잠시 흔들었지만 이내 사라지는 허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너무나도 허술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조악한 연극처럼 그들의 주장은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피터 토드 본인조차도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신은 사토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당혹감과 함께 자신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착각처럼 세상은 잠시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림자를 잘못 짚었던 것이죠. 이 일은 사토시의 정체가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였습니다. 누군가는 사토시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만 그는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매번 우리의 손길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의 정체를 밝히려는 모든 시도는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라는 잔인한 역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쫓기면 쫓길수록 더 빨리 달아나는 악몽 속의 존재처럼 사토시는 모든 추적자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2025년 6월 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 사망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를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걱정했고 그의 죽음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소문은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마저도 거짓이었으니 과연 이 인물은 영원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일까요? 죽음조차도 그를 붙잡지 못하는 존재. 이는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암시하는 듯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정말로 죽는다면 그 죽음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존재가 이미 신화가 되어버렸기에 그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이념이자 상징으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처럼 죽음마저도 그를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샤프링크 공동 CEO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결국 자신의 정체를 직접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측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보인다는 희망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존재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때의 섬뜩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환호와 찬양 아니면 혼란과 불신의 아우성일까요? 과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체 공개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껏 침묵을 지켜왔으며 왜 이제 와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예측 또한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 중 하나로 끝나고 말까요? 그가 스스로 정체를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세상은 또 한 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의 정체 공개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도 그의 존재는 이미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지하 깊숙한 곳에 묻힌 거대한 보물처럼 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수록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일론 머스크를 넘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 37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면 사토시가 포브스 부호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섬뜩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이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고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는 이 막대한 부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익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건드리지 않고 마치 영적인 수호자처럼 지켜볼까요? 그의 침묵은 부에 대한 그의 태도마저도 미스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를 가진 그림자 속의 인물.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이 익명의 부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들조차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를 둘러싼 후보들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도리안 나카모토, 닉 사보, 그리고 2014년에 사망한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알피니. 이들은 모두 한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의혹을 받으며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알피니의 경우는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기이한 음모론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가 사토시 나카모토였다는 소문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와 연결되는 것은 이 미스터리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들 모두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그 누구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희생양처럼 사토시의 그림자에 갇혔을 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마치 마릴린 먼로의 죽음처럼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집단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그의 정체를 더욱 복잡하고 음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한 명의 천재를 쫓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조직을 쫓는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그들은 이토록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돈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정체를 추적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더 많은 질문만을 남긴 채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합니다. 그의 정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아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는 정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음으로써 비트코인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마치 고대 신화 속의 신이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사토시가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를 수호하는 행위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샤프링크 CEO처럼 언젠가는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토시의 등장이야말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비트코인의 운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비트코인 세계는 또 어떤 혼돈에 휩싸이게 될까요? 그의 침묵이 주는 안정감과 그의 등장이 가져올 파괴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섬뜩한 요인입니다. 그의 정체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PEP 재단 웹사이트에 등록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보는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50세이며 일본에 거주한다. 이 짧은 문장,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궁으로 이끌기 위한 교묘한 거짓일까요? 그의 그림자는 일본의 어느 한 구석에 숨어 우리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는 마치 희미한 힌트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한순간을 포착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나이와 거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도 아닌 오직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이자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둘러싼 최근 동향과 섬뜩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세상을 뒤흔들까요? 그의 이름은 비트코인의 심장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존재 자체가 기이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은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밤 여러분의 귓가에는 계속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맴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눈처럼 그의 존재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드리우는 공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현실 속의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은 지금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치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금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입니다. 그는 2008년 백서를 발표하고 2011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디지털 지갑에는 초기 채굴된 비트코인 무려 110만 개가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
혹은 700억 달러를 호가하는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은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지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인물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수십조 원의 재산권이 걸린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원이 밝혀낸 진실은 사토시가 누구다가 아니라 그가 아님이 확실한 한 인물의 거대한 사기극 전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기록과 기술적 증거를 통해 이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치고 사토시의 익명성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수십조 원의 좀비 지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 던지는 충격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발된 중앙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학적인 반격이었습니다. 그는 백서 서론에서 철저히 중앙 금융기관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 대신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정보를 검증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을 창조했죠. 익명성의 역설 만약 사토시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어떨까요? 그는 막대한 초기 물량 110만 BTC를 소유한 설계자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유일한 중앙 통제자 SPOF가 되었을 겁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쌓으려 했던 바로 그 중앙 집중식 권력이죠. 따라서 그의 익명성 유지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철학적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기능적 장치였습니다. 사토시는 철저히 익명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의 혁명을 도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이 비트코인 거래를 최초로 수신한 피니엘 피니입니다. 하지만 사토시는 하나의 결정적인 지문을 남겼습니다. 바로 코드 스타일입니다.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토시의 코딩 습관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당시 최신 방식 대신 유행이 지난 잠금 기능이나 헝가리 표기법을 사용했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지털 지문은 그가 공학이나 물리학 배경을 가진 나이가 있는 프로그래머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코딩 스타일은 나중에 누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든 그 주장을 걸러내는 강력한 안티마이너스 페르소나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6년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 라이트 CSW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오하지만 그의 주장은 처음부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격렬한 회의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론이 거세지자 라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등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의 주장이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토시가 채굴한 110만 BTC에 대한 통제권 입증이었죠. 이 재산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법정 다툼은 사망한 동료 데이비드 클레이먼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라이트와 클레이먼이 비트코인을 공동 창작했으니 110만 BTC 중 절반을 클레이먼 유산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배심원단은 라이트가 클레이먼 유가족에게 110만 BTC의 절반을 빚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라이트는 엄청난 승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재판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라이트가 수십조 원의 소유권 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이 그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라이트의 주장은 비트코인의 근본인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위협하고 개발자들을 위축시켰습니다. 이에 COPACRYPTO 오펀 패턴트 얼라이언스라는 비영리 단체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정신을 지키기 위해 라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확정하며 그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문서를 대규모로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측이 제출한 문서에는 작성되었다고 주장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글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라이트의 공격적인 소송 행위를 비판하며 협력적인 성향으로 추정되는 사토시는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라이트의 사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공동체를 수호하는 역사적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라이트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4년 10월 멜러 판사는 라이트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여 징역 1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 사칭 행위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진 최초의 사례이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사토시 논란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기꾼은 법정에서 사라졌지만 진짜 사토시의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스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라이트가 패소한 이후 10년, 길게는 15년간 비활성화 상태였던 초기 채굴 지갑들, 일명 좀비 지갑에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천억 원에 달하는 BTC가 이 지갑들에서 이체되는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12위는 전설이 깨어났다는 반응을 일으키며 시장에 일시적인 가격 하락 충격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사토시 본인의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가까웠던 초기 채굴자들이 마침내 자금 현금화를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익명의 소유자들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초기 비트코인 110만 BTC 여전히 시장에 언제든지 대규모 매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물리적 개인이 아닌 탈중앙화라는 철학적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패배는 비트코인 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90%가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처럼 익명의 소수에 의한 부의 중앙 집중화라는 경제적 숙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원히 익명으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그가 비트코인을 통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위대한 업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토시가 영원히 익명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의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치열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금지된 질문을 탐구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